신입사원 시절에 저처럼 매일 자존감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는 그런 기분이 있다면 꼭 이런 말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용대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신입사원 시절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설렘보다는 버팀,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 신입사원 1년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입사하고 1년까지는 신입사원, 신빙, 2, 3년이면은 회사가 이제 조금씩 감이 오잖아요. 저는 그 1년차 때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시궁창을 경험했습니다. 벌써 올해로 제가 8년차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겪었던 일은 정말 이게 시간이 흘러도 절대 미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는 상처로 남아있어요. 사실 회사도 군대도 일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 역시 제 스스로부터 자존감이 갈려나가고 수많은 인격 모독을 당했던 그 시간들을 버텨야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직무는 영업관리자였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관리자를 맡기는 조금 특수한 업무였는데요. 좀 남초 집단이고 어느 정도 군기가 있는 조직 분위기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죠.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패기 있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첫 면담에서 사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주임, 퇴사하고 다른 회사 준비할 거면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 내드릴게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수는 외형적으로는 키는 이제 160 후반에 호리호리한 좀 체형인데 날카로운 눈빛, 약간 도끼가 서려있는 표정, 머리도 굉장히 좀 비상했지만 후배에게는 쉽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놓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제 사수는 주변 선배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제 선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봐도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다행히도 사무실 실적은 전국 탑 10 안에 들어올 정도로 좋았는데요. 근데 그만큼 분위기는 매 시간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루 매출 부진하면은 그 원인을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 용주인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사무실에 부관리자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잘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린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그걸 내 탓으로 돌린다고? 이게 점점 쌓여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이었어요. 대학생 때 적성검사를 하면은 자존감 항목만큼은 거의 항상 만점이 나왔었어요. 그 신입사원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그 비난을 온몸으로 다 맞는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내 탓, 네가 문제야 라는 말을 듣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이 점점 말려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왜 내 탓이지 싶다가도 어느새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고요. 조금만 실수해도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왜 그렇게 실수를 해, 스스로를 좀 자책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계속된 비난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넌 영업관리랑 안 맞는다. 빨리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신청을 해라. 저는 제가 영업관리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인했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를 판단을 하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을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회사라는 조직인가, 참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좀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시간들 속에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문제였어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 상처받기 쉬운 게 밥 먹을 때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당이 떨어지면 조금 예민해지는 스타일이에요. 밥을 떼놓치면 막 손도 달달달 떨리고 집중도 정말 잘 안 되고, 반면 제 사수는 식사 시간도 좀 잘 안 챙기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야근이 길어져서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사수가 이제 밥 먹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굶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 밤 10시 반쯤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옆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오늘도 컵라면으로 때우내야 했었는데 마침 편의점에 사수가 들어왔는데 저랑 이제 눈이 딱 이렇게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이 상황에서 밥이 쳐 들어가냐? 와,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서럽고 억울하고 여러 감정이 한 번에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슨 정말 임금님 수라상을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컵라면 하나로 때우려고 편의점에 또 몰래 잠깐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목표 매출이 약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수금이 9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부족한 만큼 용주인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사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사원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제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알아서 해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하지도 않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내가 떠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요, 내 돈으로 네 월급으로 네가 메꿔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책임자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저 그러면 퇴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부장님께 보고 드릴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아있던 없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본인 밑에 있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첫 반응이 보고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흔쾌히 그냥 얘기를 했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사실 근데 그것도 웃겨요. 자기가 왜 부장님께 먼저 이걸 보고를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부장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부장님, 얘 퇴사하겠다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날 퇴근길에 이제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용주임, 많이 힘들었냐? 이 한마디에 정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한 30분 정도를 그 퇴근하는 차 안에서 세상 모든 서러움을 다 토해내듯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그걸 들은 다음 날에 우리 부장님께서 저를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삼계탕 한 그릇 사주시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저는 그 덕분에 퇴사를 보류하게 되었고요. 어느덧 8년차 이제 회사원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회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겨우겨우 어떻게 지나갔고 사수는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마음은 와, 진짜 이 사람 다시 안 보고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8년 동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벌써 세 번째 그 사수와 엮여서 함께 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사수에 대한 감정이 다 잊혀졌냐고요? 전혀 잊혀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신나게 영상으로 찍고 있는 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처럼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런 감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도 조금 달라졌고 저도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바보처럼 맞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든 부장님한테 얘기하든 인사과에 얘기를 하든. 예전에 저라면은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걸로 뭘 하십니까? 이 정도 한마디 너스레 떨듯이 한마디 얘기했으면은 조금 덜 괴롭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요, 정말 그 사람이 좀 밉더라도 회사 생활은 이미지 싸움인 것 같아요. 욕보다는 칭찬이 이득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사수에게 당했던 기억으로 힘들었던 어느 날 상무님과 함께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건배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건배사를 할 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 새끼 물 한번 먹여야 되나? 근데 저는 오히려 사수 칭찬을 왕창 해버렸습니다. 유능한 선배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날 이후로 사수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갑자기 안 하던 칭찬도 좀 해주고 저를 좀 챙기려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도 용주임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악마 같은 사수 밑에서도 꿋꿋이 잘 버티고 있네, 이 한마디가 저를 좀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회사 생활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시절에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나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잘 버텼고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신입사원 시절에 저처럼 매일 자존감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는 그런 기분이 있다면 꼭 이런 말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저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가고 분명히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는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혼자서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버텨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완벽한 답도 없고 정답도 없잖아요. 다만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적응을 해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우연히라도 제 영상을 보게 된 분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짧게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도 그래요, 오늘도 버티는 중이에요, 그 마디 한마디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그리고 오늘은 내일보다 덜 힘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용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